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2명이 숨진 지난달 사천 채석장 사고 소식부터 이어갑니다. 경찰이 외부기관의 감정을 의뢰한 결과 사고 차량이 돌파편에 충격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1차 소견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당시 발파 작업을 진행했던 회사 관계자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처음 입건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기원 기자입니다. 사천 채석장 사고 당시 다른 각도에서 촬영된 CCTV 화면입니다. 폭약이 터지자 돌 무더기가 앞으로 쏟아집니다. 왼쪽 돌들은 먼 곳까지 날아가고 돌이 튄 곳에는 먼지가 피어오릅니다. 먼지가 일었던 곳에서는 사고 차량이 뒤집어진 채 발견됐고 2명이 숨졌습니다. 초동수사 부실 논란에 사건을 넘겨받은 경남경찰청이 수사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사고 차량 감정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사고 차량에 외부 충격이 있었을 가능성이 확인됐습니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사고 차량에서 비산물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충격들이 확인됐고 추가 정밀 감정을 진행 중이라는 국과수 소견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사고 당일 발파 작업을 진행했던 채석장 발파 팀장 김모 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채석장 관계자 가운데 첫 정식 수사 대상이 된 겁니다. 경찰은 발파 당시 돌파편이 날아간 것으로 볼 때 발파 작업이 잘못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겁니다. 제가 서 있는 곳이 차량이 뒤집어진 곳입니다. CCTV에서 차량이 사라진 30여 초를 규명하는 것이 향후 수사의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경찰은 도로교통공단과 함께 사고 현장을 다시 찾았습니다. 도로 높이와 기울기를 다시 측정하고 CCTV 영상을 현장과 대조해 사고 차량이 진행한 방향 등을 정밀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경찰은 사고 당시와 발파 조건을 똑같이 맞추기 어렵다는 전문가 의견에 따라 발파 작업 재현은 하지 않기로 했고 CCTV 화면 분석 등의 수사력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박기원입니다. 마산 어시장 청과시장 화재와 관련해 경찰과 소방당국이 피해와 원인 조사에 나섰지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불로 대목 준비에 나섰던 상인들이 큰 피해를 입었는데 살수 설비 덕분에 다른 구역으로 확산은 막았습니다. 윤경재 기자입니다. 뿌연 연기와 함께 시뻘건 불길이 솟구칩니다. 마산어시장 청과시장에 불이 난 건 그젯밤 10시쯤.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내려 2시간 만에 큰 불을 껐습니다. 하지만 화마가 휩쓸고 간 시장은 폐허가 됐습니다. 가게 천막은 흔적도 없고 철문도 녹아내렸습니다. 추석 대목을 준비했던 상인들은 망연자실합니다. 저뭐 가겠어요? 잠도 못 자는데. 손님 답답해서 앞쪽인데. 청과시장 상점 28곳 가운데 15곳은 절반이 불에 탔고 나머지 상점도 모두 피해를 봤습니다. 하지만 청과시장과 맞닿은 다른 구역은 화마를 피했습니다. 115m 구간, 4m 간격으로 설치된 58개 살수시설 덕분입니다. 2시간 동안 쏟아진 물줄기가 약 2,000개 점포로 불이 옮겨붙는 것을 막은 겁니다. 불이 난 시장 바로 옆 600가구가 넘는 고층 오피스텔도 빠른 대피 덕에 인명피해를 막았습니다. 청과시장 화재로 연기가 많이 유입되니 빨리 대피하시라고 한 10번 이상 안내방송을 드렸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이 합동감식으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창원시는 현장 수습 상황실을 설치하고 재난기금 활용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경재입니다. 사상 최저 합계 출산율, 대한민국의 미래를 진단하는 연속 보도 순서입니다. 심각한 저출생은 학령 인구 감소에 이어 국방의 의무를 지며질 병역 자원의 급감으로 이어지는데요. 우리 군 정체 병력은 50만 명을 기준으로 설정됐지만 저출생으로 이미 그 기준은 무너졌고 앞으로 35만 명 수준으로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측됩니다. 손원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도 화천군 중부전선을 지켜온 27사단 이기자 부대
혹독한 훈련, 막강 전투력으로 이름을 떨치던 부대는 2년 전 70년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장병들이 체력 단련을 하던 연병장은 주인을 잃었고 막사 앞은 허리 높이까지 풀이 자랐습니다. 군생활 34년, 사단 주임원사를 지낸 임상석 씨는 착잡한 마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전투력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피땀을 흘려갖고 일구는 전투력이 없어진다고 생각하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이죠. 이기자 부대 장병 4천여 명이 사라지면서 주변 상권은 식격탄을 맞았습니다. 장병들로 북적이던 버스터미널은 한산해졌고 숙박업소와 PC방, 음식점 등에도 발길이 끊겼습니다. 30년 넘게 자식과도 같은 장병들과 함께하던 군인용품 전문 매장의 매출은 절반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만둬야 되나 하는 그런 마음까지 거기다 이제 그렇게 이제 저희랑 똑같은 그런 힘든 그런 시간들을 아마 보냈을 것 같아요. 인근 15사단 신병교육대도 육군의 계획에 따라 앞으로 사라집니다. 지역사회의 버팀목이던 군부대와 함께했던 주민들은 아쉬운 마음을 감출 수 없습니다. 차와 음식을 준비해 이병장병들과 가족들을 맞이하던 여성 예비군도 봉사활동 공간을 잃게 됩니다.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기도 하는 그런 역할을 조금이나마 담당했는데 축소되니까 아무래도 섭섭하죠. 사명감을 갖고 했거든요. 저출생, 병역 자원 감소는 이미 우리 안보에 심각한 위협입니다. 2020년 33만 3천여 명이던 20살 남성 인구는 내년 22만 6천 명으로 줄고 2037년 20만 명이 무너집니다. 병무청도 병역 판정 검사 대상자 감소 추이가 10여 년 뒤 더 급격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2017년생이 수검을 받게 되는 2036년부터는 연간 약 20만 명 미만으로 감소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와 국토연구원의 미래 인구 추계를 보면 20살 남성 인구 수는 2053년 사상 처음으로 10만 명 아래로 떨어지고 2070년 5만 명 선마저 붕괴됩니다. 국방부가 중기 계획으로 설정한 우리 군의 상비 병력은 50만 명 선, 현역 판정 입영률과 군 간부 지원율마저 하락하면서 2년 전 이미 그 선은 무너졌습니다. 지금 체계라면 군의 상비 병력은 50만 명에서 2, 3만 명 부족한 상황이 10년 정도 이어지다 2040년 35만 명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민간 인력 전환, 첨단화, 직업군인 확대 등으로 전력 공백이 메워질지 당장 과제입니다. 첨단 기술이 병력을 대체하는 효과는 생각보다 크지 않다라고 하는 점에서 국방개혁과 관련된 과제들도 아직 완결된 과제가 아니라 불확실성을 가지고 추진해야 하는 과제다. 심각한 저출생의 인구 절벽으로 군의 안보에도 경고등이 켜지고 있습니다. KBS 손원혁입니다. 오늘은 맑은 하늘에 어제보다 기온이 올라 덥겠습니다. 오늘 창원의 낮 최고 기온은 33도, 창녕이 34도까지 오르는 등 대부분 지역이 예년보다 3에서 7도가량 높겠고요. 지금은 하동에만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지만 낮 동안 기온이 올라 점차 확대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창원의 아침 최저 기온은 21.6도로 낮과의 기온 차이가 10도 이상으로 무척 크겠는데요. 내일은 아침 기온이 올라서 일최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다시 열대야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겠고요. 당분간 32에서 3도 안팎의 늦더위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위성 영상 살펴보시면 오늘 경남의 하늘 맑게 드러나겠고 공기질 깨끗하겠습니다. 현재 기온 창원이 26도, 창녕과 의령이 25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창원이 33도, 함안과 양산이 34도로 예년보다 3에서 7도가량 높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진주가 24도, 산청이 22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함양이 33도, 하동과 합천이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 바다에서 최고 1.5m로 잔잔하게 일겠고요. 늦은 밤부터 남해안에서는 높은 너울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곳곳으로 소나기 가능성이 있겠고 당분간 늦더위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지난 5년 동안 경상남도가 편성하고도 당해 연도에 쓰지 못하거나 2월한 예산이 25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행정안전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경상남도의 불용액은 8조 9천억 원, 2월액은 15조 9천억 원으로 경기도와 서울, 경북에 이어 전국에서 네 번째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4 우주항공 특화 채용 박람회가 오는 12일 사천체육관에서 진행됩니다. 이번 박람회에는 사천 지역 항공업체를 포함해 전국 33개 기업이 참여하며 1:1 현장 면접을 통해 연구와 구매, 기술 등 분야에서 500여 명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최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하영재 전 국회의원 1심 판결에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하 전 의원의 범행이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대의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범죄라며 더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편 하영재 전 의원의 변호인도 지난달 29일 1심 선고 다음 날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올해 봄 이상기후로 착과율이 30%대 수준에 그쳤던 밀양 얼음골 사과 재배 농가가 재해보험금을 받습니다. 국민의힘 박상훈 국회의원은 얼음골 사과 재배 농가 가운데 재해보험에 가입한 700여 농가가 보험금 65억 원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밀양 얼음골 사과는 수정 시기인 올해 봄, 밤 기온이 3에서 4도로 매우 낮아 착과율이 30%대에 그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남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년 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난달 경남의 소비자 물가 지수는 114.51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9% 올랐습니다. 이는 핵과일 출시 등으로 지난해 2월과 3월가 급등했던 농산물 가격 상승폭이 3%대로 줄어든 것이 주된 이유로 풀이됩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